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어째 너무 힘들어서 이사회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보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허선사의 출생지는 경허서문은 조선 말기 철종 8년에 1849년 8월 24일 자동리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자동리에서 부친 여성 송씨 두옥과 밀양박씨라 태어났는데 차남이라 그랬어요. 장남은 태허성원. 근데 김태읍이 밀양박씨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요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했어요. 네, 경허선사의 초명은 동욱이고 후포는 경허고 본명은 성우죠. 경허보다 먼저 출가해서 마국사에서 득도한 백씨가 있어요. 백씨. 형 태허성원. 그죠? 경허선사는 태어난 지 4월 동안 울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했죠. 출산 후 3일까지 울지하다가 목욕을 시키다가 비로소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다고 했답니다. 신기하긴 신기하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출생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로 신의를 보였다고 여겨지고 일설에는 수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3태, 입태, 주태, 출태에 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간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울었다고. 도인이죠. 도인이면 뭐해? 지금 경허선사 알기를 대한불교 조계종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휴, 여기 경허 기념관 차려놨다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대대로 이어오는 뼈대에 있는 선량한 이것도 지금 개허 이야기인데 개허 얘기가 아니다. 김태음 얘기예요. 그래서 경허는 청계사에서 출발해서 청계사에서 삭발용매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형 태허도 또 득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했으니까 지나가. 또 여기도 청계사 얘기인데 주로 중복되는 게 많네요. 이미 앞에서 많은 걸 해서. 그 다음에 또 자동리 얘기도 이것도 지나가고 송도기도 지나가고 이것도 교동한교도 뻥이야 이거. 뻥이라 지나가. 이것도 지나가고 요것도 지나가고 요것도 지나가고 요것 남몰래 집신을 심어도 옛날에 한 번 했는데 했죠. 경허성우가 유년 시절에 스님의 속가는 사대부 전통을 이어가는 엄격한 가풍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6, 7세 될 때 어린들을 모르게 집을 가지고 나무꾼에서 혼자 집신 일에 골두하다가 어른들한테 들켜서 혼났다고 합니다. 근데 경허선사는 사실 그때 집신을 안 삼아놨으면 사시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경허선사 발이 너무 커서 시중에 파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혼자 집신을 삼아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신으셨는데 집신을 못 삼을 때는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그 얘기를 싣는 거 예비용. 이것도 그 얘기 같고 옛날에 한 번 한 것 같아. 힘들어 보대요. 발 뻗고 다녔다는 얘기야. 이것도 이거 한번 해볼까? 또한 경허선의 고향이요 수영체였던 천장암에서
요거는 올해 경허탄신 100주년을 맞는다고 쓰는 걸 보니까 2012년에 쓴 거네요. 그죠?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뜻을 갖추는 경허의 화학들이 전장함에서 중지를 모아서 연구팀이 경허와 만공의 생가를 찾아 나서는 뜻깊은 행사를 결행하게 됐답니다. 이거 누가 했냐면 허정 스님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정 스님 때에 가서 찾았는데 자동리를 못 찾았고 그러더라 뭐 자만동, 자만동이라는 찾았는데 자만동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자만동을 보면은 한문을 보세요. 자자가 물될 자자야. 가득할 만자고 동자고. 근데 제가 자만동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이성계의 그 위에 목조, 태조, 도조, 환조 뭐 있잖아요. 그분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여에 5년 여기 하나 지워야 돼. 5년연대 5년 동안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의 완죽은 봉동호 구암리로 됐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완죽은 우동면과 봉상면이 합쳐갖고 이 봉동이 됐다고 합니다. 봉동. 봉상면 9mm는 내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어릴 적 고향이고요. 이 우동면은 경허선사가 살았던 우동면 우동리예요. 그래서 이 봉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게 이 동자와 이 봉자를 따가지고 1913년 일제강점기 때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했다니까 그냥 틀림없는 경허선사 고향은 우동리예요. 우동리예요. 우동리. 김태흡 스님 대단하죠. 그래서 김태흡 스님이 이룬 하나의 업적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경허선사의 출가에 대한 건데 경허성우는 누구인가 경허는 구한말암을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로서 근대선의 중흥조예요. 경허가 이 땅에 출현할 당시에는 근대 한국 불교 선종의 현조소가 그 존재감도 없었어요. 선종이라는 선도 없었죠. 산문수학이라고 해가지고 간경, 선, 연분. 근데 뭐 선이라는 게 있었나요? 연불 이렇게 됐고 한다고 해봤자 교리에 의지한 사선, 죽은 선이죠. 사구들만이 한국 불교의 선실을 대변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경허의 출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희망 없는 암울한 시대에 한국 선불교는 오늘날도 지금도 경허선사의 출현이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사선과 사구를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경허선사의 출가가 한국 선불교에 그동안 단절되었다시피 그 명맥만을 유지해온 것을 선종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을 지피게 되는 중요한 대사건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 선가의 종문은 활짝 열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청계사 제1출가입니다. 아닌가? 청계사 제1출가. 경허선사가 출가하게 된 동기를 지금 써놓고 있죠. 1957년 9살 어린 나이에 동욱이 의왕시 청계사에서 계어를 은사로 삭발염이하고 불문에 기회했다는 얘기죠. 부친 두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해 9월 원님이 경허선사 고향 우동리로 해오면서 부임해오면서 천석 거부인 경허선사 두옥의 아버지 두옥의 재산을 몽땅 쓸어내요. 물레방앗간 하나요? 물레방앗간 제가 찾느라고 그 우동면, 그 우동리, 지금은 구암리죠. 거북바위. 거기를 진짜 15번 내려가요. 찾았어요. 두옥은 우라병이 나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죠. 그의 운명을 여감하듯이 경허선사의 출가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죠. 경허가 청계사에서 경허가 입산 출가한 곳으로 오늘날 경허의 선사상과 그의 불교사적 위상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곳 청계사는 오늘날도 경허의 출가지로서 사중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아주 귀한 사찰이죠. 이처럼 청계사는 경허의 최초 출가지, 경허선의 선맥을 이은 만공, 보월이 다 청계사에 추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오선사 달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경허의 종지를 받던 선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만큼 불교사적으로 청계사의 위상과 한국 선불교 역사에서 그 의미 또한 참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선사 달해제를 10월 달에 합니다. 해마다.
그럼 우선 청계사를 한번 살펴보면 청계사의 역사는 청계라는 이름으로 맑을 청, 신의 개, 곧 맑은 시내라는 뜻으로 유래를 했고 청계사는 그 이름처럼 맑은 계곡을 끼고 있어서 서울 근교에서 도심 속에 있는 사찰로 유명하죠. 그래서 청계사는 청계사예담 쪽 태봉기설에 자리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발사예요. 청계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이왕시 청계동 산 11번지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이거 청계사를 차를 타고 가면서 청계사 가는 선찰순례단 버스 안에서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당시 집권층의 배불 내지 불교 탄압에 맞서서 일부 강경도선의 승려들이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했는데 그때의 전국의 사찰에 걸쳐 조직원을 심어놓았는데 자타가 이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당치승이라 했잖아요. 들어봤죠? 당치승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당치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리가 당치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당치승을 나쁜 말로 뭐 깡패승이라고도 하고 뭐 불량배승이라고도 하고 또 뭐 동량승이라고도 하고 걸승이라고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 비밀결사가 쉽게 말하면 청계사에서 모였는데 왜 청계사에서 모였냐면은 그 사대문안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도 청계사가 사찰로서는 좀 규모가 크고 또 이 사대문 출입에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청계사에 근거지를 두고 그래서 그 청계사가 뭐야 당치승의 소굴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또 김태읍이가 또 경허선사가 무슨 뭐 당치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일찌감치 숙문 뭐 숙득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미친 그거 봤죠 우리 그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또. 응? 오늘 가서 청계사의 역사 해놓고 이건 또 보시고 아이씨 아유 힘들어. 그냥 지나갔나 보다. 2번을 안 했네. 어디로 가 있어? 여기 하고 이거 오늘날 청계사는 이거는 또 왜 안 했어? 뭐냐? 이거 다 빼먹었네. 뭐야? 여기요? 여기만. 오늘날 청계사는 주변 풍광이 수려하여 경허 출가 당시 변두리 사찰이 아닌 서울 도심 인근의 휴양지로서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도심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사찰로 변모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절이죠. 이처럼 청계사는 한국 선종의 종조인 경허선사의 출가 사찰로서 선종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말이야. 청계사는 경허가 입산 출가하고 있는 수행한 이래 1955년에 월산 스님, 월떡, 탄성, 월탄, 종상, 금호 스님 등이 주석하면서 가람을 수호하고 선불교를 진작시킨 유서 깊은 고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계사의 오해와 진실. 청계사는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청계사는 옛날부터 당취승들이 모여드는 요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런 청계사가 최근에 잘못된 오해 속에서 명예를 실추시킬 뻔한 불미스러움이 있었어요. 근저의 문제가 되었던 김태읍의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에서 청계사를 땡초, 땡추 이라고 하면서 스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서 우스개로는 땡추승으로 자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취승이 땡치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취승이 일설에 의하면
조선시대 당시 집권층에 이거 아까 한 건데 그치? 그래서 이 당치승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된 만큼 이 당취에 대한 이거를 부정적인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당취승을 땡초승이라고 하지 말고 땡취승이라고 하지 말고 의리로 우리가 말하는 의리로 똘똘 뭉친 의협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처럼 그 불교가 핍박받고 있어서 당치승들이 모였던 그러한 청계사가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러한 의로운 집단인 당치승을 오해해서 부정적인 집단으로 왜곡된 부분이 바로 김태읍의 인간경어일대 평전에 있죠. 그래서 당치승에 대한 그 오해를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심히 왜곡된 부분으로 그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출가 청계사 경어선사는 개어의 문화에서 수계 삭발하고 삼위계를 받았다라고 중독되고 있죠. 그런데 청계사에서 시작된 경어 어린 동욱의 행자생활은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경어선사 당시에는 청계사가 찌들찌들 가난하고 또 경어선사 당시에는 청계사가 그냥 개허 스님 혼자 또 어떤 스님 하나 있는데 개허 스님이 그 도편수였잖아요. 그래서 절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절을 지키는 거는 이 어린 삼이 이거 동욱이가 좀 등치가 크니까 그나마라도 그래서 동욱의 행자 생활은 가혹하리 많지 힘든 절집안에 혹독한 노동을 통하여 출가 초기의 수행을 쌓아가면서 가혹한 시련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청계사의 삼위계 된 동욱은 글공부나 불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매일같이 나무하고 물 길고 불전에 공양하고 스님을 받들고 이런 일만이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초기에 그 출가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린 행자 동욱의 생활은 고행 그 자체로 부목은 뭐 나무 뗄감하고 밥짓는 일로 하루에 가보자랄 정도로 고된 생활을 했지만 동욱은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나문 선사 경화성 행정에서 전하고 있죠. 그리고 1862년 그의 나이 14세가 되던 해 드디어 어느 날 여름에 청계사에서 몸이 아파 요양을 온 폐병이 걸려서 요양 온 박처사를 만나게 되면서 경화선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오죠. 그래서 그 유자에게서 처음으로 천자문을 익힌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화선사는 고향 마을에서 그 서당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서당을 다니긴 다니죠. 천자문은 뗐는데 문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익힌 거는 이제 이 박처사. 근데 워낙에 경화선사가 머리가 뛰어나갖고 비상해서 박처사가 딱 6개월간 머물거든요. 6개월 머무는 동안에 다 떼요. 사서삼경을 다 떼고 박처사는 청계사에 와서 한여름을 보내게 되었는데 동욱은 그 선비에 매달려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은 뭐 동욱이가 막 매달린 게 아니고 그 박처사가 경어선사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어린 동욱이 비상하고 재주가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죠. 할 일 마른 어린 삼이는 말할 것도 없이 어깨 너머 글 공부로만 했어요. 실주 공부 대신 이제 다 그 삼이 생활이 끝나면 저녁에 밤에 하지만 어린 삼이 동욱의 공부는 매일 5, 6장 정도의 글을 등이 읽거나 볼 정도로 그 진도가 일취월장했더라 이런 얘기죠. 일설에는 이때 경어선사가 전혀 글을 모르는 일자부식 까막꾼이 달아가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당설이에요. 경어선사는 어린 시대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정식으로 서당 교육을 받은 서당리가 있어요. 그 옆에 유식한 자였다 이런 얘기죠. 다만 어린 나이에 가사가 기울어 동진 출가하는 바람에 학문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가 이제 시절 인연을 만나 누구를? 박처사를. 그래서 박처사가 경어선사를 돕는 3인방에 들어와요. 유생과 상면하게 된 그런 인연이 드디어 14세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박처사는 요양차 들린 선비로서 박선비로서도 너무나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동욱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어주면 글귀를 못 외워요. 그래서 일정을 통해서 다시 통사를 가르쳐보니 그것도 다 읽어요.
그래서 선비가 감탄해서 중얼거리며 이 아이는 참으로 재주가 비상하나 이러구나. 이른바 옛사람이 말하되 천리를 달리는 말이 백낙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피곤하게 소금찜이나 백낙은 주인이죠. 백낙도 이거 그게 있어요. 소금찜이나 끈다더니 뒷날에 반드시 큰 그릇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라고 누가 박처사가 예언을 하고 떠나시기 전에 누구를 불러? 계어를 불러서 이 아이 꼭 공부 가르쳐라 라고 혼쭐을 내죠. 여기서 백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주나라 때 사람이에요. 주나라면 굉장히 하은주죠. 하은주. 주나라 때 사람으로 말의 감정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 상마가 또는 성이 손씨래요. 이름은 양이고 진목공의 신하였고 말을 감정하는 일을 잘 맡았답니다. 그래서 일설에 천리마가 소금수레를 끌고 태행산을 오르다가 그를 보고 크게 울자 백낙이 뭐 전설에 또 있구만. 백낙이 수레에서 내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에 발이 땅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다가 하늘을 울었는데 그 소리가 하늘까지 퍼졌다. 그래서 나이가 들자 목공에게 구방이를 청거했다. 구방이는 말을 감정하면서 말의 암수나 안색달을 살피지 않아 목공이 연창케 하겠다. 이에 백낙은 천리마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것을 얻으면 조잡한 것을 잊고 그 안에 얻었으면 밖은 잊는다 데 있다고 해명했다. 이래 말을 감별하는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백낙이라고 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알 것 없고 하여튼 이 경어선사를 이 박처사가 백낙을 만나면 천리마를 뛰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게 소금찜이나 끈다 하니까 큰 인물을 잘 가르쳐라 라고 그 계어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마침내 어린 삼이 동욱은 제동으로 칭송이 자자했어요.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면서 머리를 깎고 승봉을 걸치는 행위가 아니고 부지런히 선정을 닦아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 진리와 깨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야 진정한 출가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언녀에 우리가 발심수행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발심수행장에서 출가 수행승과 출가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마음 가운데 애착을 떠난 이를 우리가 사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가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애착을 떠나야 돼. 그리고 세속을 그리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하면 세속을 그리지 않는 출가 사문이라고 하죠. 뭘. 수행인이 비단옷을 걸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고 도인이 세속을 그리워하면 고슴도치가 쥐공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원효의 발심수행장에. 그리하여 그러나 경어는 나무하고 물깃고 공양을 짓는 고된 수행을 절생을 아주 감당해서 아직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진리와 깨우침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출가자의 길은 요원하기만 했죠. 그러나 다시 시절 인연은 찾아와 가지고 은사인 또 계어가 속퇴하게 됐죠. 그래서 동욱은 드디어 그 재능을 아껴 당시 강백으로 유명한 만화 포선으로 이어졌어요. 동학사로. 그래서 경어선사는 청계사가 제1충가 그리고 동학사가 제2출가가 돼가지고 큰 사건을 만들게 됐죠. 이것도 다 경어선사를 돕는 천우신조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시절이라는 것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경어선사의 첫 스승 계어가 어떠한 사연으로 속퇴를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사연은 무슨 아랫마을에 여자가 있었답니다. 청계사에서는 5년 동안 동욱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심지어 계어가 어떠한 승려인조차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경어 연구에 있어서 계어 연구에서 따로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 계어 대사는 그렇지만 계어 제사는 일자 무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어선사를 극진히
제자를 아꼈던 분으로 경허선사에게 마지막 속퇴하기 전에 마음에 걸려서 경허선사를 그 계사랑 묶어가지고, 경허선사의 계사가 있어요. 은사는 계허스님이고 계사는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사를 묶어서 어디 백담사 강당, 아까 군이 뭐죠? 어디였어요? 연권이었던데. 군이 법년사? 법년사. 군이 가니까 그 절은 지금 없어요.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 강당이 없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또 벽송한 강당, 이렇게 세 군데나 경허선사를 강당을 마치게 해주고, 특히 벽송사 강당은 동안거를 거기서 나게 하죠. 백년사다. 백년사, 군이 백년사 강당. 그래서 그렇게 그 강원을 돌게 만들어서 마지막 경허선사에게 그 스승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속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허의 스승 계허가 일자부식의 형편은 땡초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고, 만약에 다시 계허선사에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온다면 다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허가 스승을 그리는 마음이 반드시 여인삼이 그의 제자인 경허에게 미친 계허의 그 견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나중에 동학사에서 강원 강백으로 있다가 계허선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허선사는 경허선사한테는 굉장히 조력자예요. 왜냐? 계허선사 찾으러 가다가 대도를 성취했잖아요. 또 계허선사한테 출가해가지고 강당도 다녔잖아요. 그래서 동학사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계허선사를 찾으러 가다가 다시 또 태도를 성취하는, 그래서 경허선사와 끈끈한 인연이 있고 위대한 조력자로서의 계허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허스님을 일부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일자무식도 아니고 또 경허선사를 극진히 챙겼던 그 스승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 하고 가신, 비록 속퇴는 하였지만, 여기서 우연히 만난 선비 박처사는 6달 동안의 요양을 하면서 청계사를 떠나기 전에 그 계허에게 장차 큰 힘이 될 수 있는 경허의 그릇됨과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공부를 계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당부하고 청계사를 떠나게 됐죠. 그때가 1862년 가을이에요. 이후 계허는 박선비의 부탁으로 경허를 여러 강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스승 계허의 속퇴와 만화 강백의 천거는 동옥의 진로에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계허선사도 대단하신 분이죠. 고마우신 분이죠. 이것이 돈자는 계허를 특별하게 보는 부분으로, 계허는 어린 경허를 멀리 벽송사까지 동반하는 의지를 보이며 어린 체제를 아끼고 사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허선사의 계허는 속퇴를 해서 그 후학이 없겠구나. 어쨌든 계허선사도 경허선사의 일조를 한 그러한 조력자입니다. 이때 만약에 청계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선비로부터 경허선사의 재능을 인정되지 않고 계허의 환속이 없었다면 동욱은 한낱 이름 없는 승려로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르죠. 속퇴도 해주고 또 박처사도 만나고, 그것은 속퇴가 약이요? 약이요. 하지만 이것은 필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비가 누구인지 안 나타나. 박처사 나타나시면 연락주세요. 박처사. 그리고 그 계허선사의 후손, 계허스님의 후손 연락주세요. 그 정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경허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인물로 박처사가 있고, 또한 누가 있어요? 계허대사가 있다니까요. 그의 바람대로 이렇게 경허가 대도를 성취하고 세상에 떠들썩한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해석하기에까지 다다, 이런 얘기예요. 박처사, 계허, 만화, 보선. 이렇게가 경허의 조력자고, 또 경허선사의 대오를 돕는 사람은 누구랬죠? 또 3인방 또 있죠. 이처사, 항명, 도일이, 원규, 삼이. 이 셋이가 또 경허를 대도를 돕는
조력자예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인연들이 삼인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호선사가 그냥 단순히 딸랑 혼자 뭐 힘으로 뭐 대도를 성취해서 됐겠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도와주는 천호신조와 호법신장과 여러 우리의 주변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대도를 성취하게 되고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주변 모두가 다 감사할 뿐이고. 에휴, 그래요. 다만 추측으로 그가 청계사에 빚어갔을 때 이미 폐병이 들었는지라 조금의 괴차를 보이자 청계사를 떠나 세간으로 돌아간 뒤 경어의 성공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바로 세상과 이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필요곡절의 안타까움이 있어. 제가 한때는 제가 이 박저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추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단서가 없고 또 개어대사도 마찬가지죠. 개어스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힘으로 보다는 또 조계종단에서 나서서 이런 걸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역파대사가 있잖아요. 그 역파대사 쪽을 찾아보면 반드시 이 개어대사가 나올 거예요. 여하간 경어의 은인 중 제1인자로서 박처사 고종 불견에 의해서 비입하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고 이렇게 만난 우연이 아닌 필연들의 계기가 마련된 경어는 이제 또 다른 인연차인 어디를 찾아가요? 제3의 인연. 제3의 인연 만화 강백을 찾아서 동학사로 떠나게 되죠.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네. 두 번째는 경어선사 발자취 자취보고라서 이건 자취보고라서 여기서는 끝내고 가만있어. 자취보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